KF-21의 비행 제어 체계는 단순히 조종 입력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체 전체의 성능과 생존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작동합니다. 플라이바이 와이어 방식은 조종사의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비행 제어 컴퓨터가 계산한 최적의 조종 명령을 각 조종면에 전달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국산 기술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자립을 이뤄내고 있으며, 실제 비행 시험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제어 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비행 제어 체계는 고기동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선회, 고바듬각 기동, 초음속 영역 진입과 이탈 과정에서도 기체가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지 않도록 제어 논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기체 설계 단계부터 공력 특성과 연계된 종합적인 계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국내 연구진과 시험 조종사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외산 전투기를 그대로 들여와 운용하는 구조였다면 얻기 어려운 경험과 데이터가 KF-21 개발을 통해 국내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산 비행 제어 체계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 보유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지 개량 확장 측면에서의 자유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전투기의 경우 비행 제어 장비의 소스 코드나 제어 논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아 무장이나 센서가 바뀌어도 제어 체계 수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무장을 통합하려다 비행 제어 체계 수정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겪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제약은 운용 주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면 KF-21은 국내에서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비행 제어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개량형 개발 과정에서도 훨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장 구성 변경, 공대지 임무 비중 확대, 전자전 장비 추가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비행 제어 체계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공군 운용 환경에 맞춘 맞춤형 진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첨단 전투기로 평가받던 일부 기종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로 장기간 비행 제한을 받았던 경우도 존재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어 여유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실제 운용 환경과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작전 가용률이 떨어지고 조종사들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시험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어 논리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KF-21 비행 제어 체계가 가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공군의 운용 개념에 맞게 다듬어지며 국내 시험 조종사들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구조 자체가 이미 큰 성과입니다. 또한 비행 제어 체계 국산화는 수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해외 도입 전투기 중 상당수는 비행 제어 구성에 대한 제한 때문에 구매국이 독자적인 개량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제어 논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주권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던 경험과 분명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KF-21 조종석 구성에서 향후 도입이 예정된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는 조종사의 상황 인식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이 장비는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 표적 정보와 항공기 상태를 시야에 직접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고기동 상황과 근접 공중전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장비의 통합을 고려해 조종석 공간과 정보 흐름을 구성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고려한 설계는 단순히 장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도 교전 정보가 끊기지 않고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와 다기능 디스플레이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연동을 염두에 두고 정보 처리 흐름을 설계했으며 조종사가 어떤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든 동일한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교전 상황에서 판단 혼선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도입 과정에서 초기 운용 안정성 문제나 정보 표시 충돌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구성과의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종사가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조종석 구성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으며 특정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운용 개념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설계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 구성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마다 작전 환경과 교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종석 화면 구성에 대한 요구도 제각각입니다. KF-21은 디스플레이 구성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표시 언어와 정보 배치, 임무 중심 화면 구성 등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는 디스플레이 구성이 고정되어 있어 도입국이 자체 운용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불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종석과 디스플레이 구성은 전투기의 성능을 숫자가 아닌 체감으로 전달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성능의 레이더와 무장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조종사가 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투 효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종석을 단순한 조작 공간이 아닌 전투 판단의 중심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첨단 장비를 대거 적용한 결과 조종사 교육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이 복잡해 숙련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전력 운용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일관된 조작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전력화와 장기 운용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를 중심으로 조종석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유지와 개량 측면에서도 장점을 제공합니다. 조종석은 운용 과정에서 조종사의 피드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작은 개선이 실제 전투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개선 작업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 수명 주기 전반에서 안정적인 전력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방산 매체가 KF-21 보라매가 시험 프로그램을 마치고 2026년 전력화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일정 소개가 아니라 한국 전투기 사업이 본격적인 양산과 운용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종료와 전력화 전환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연구와 검증 중심의 단계에서 실제 전투부대 배치와 지속 운용 중심의 구조로 무게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가 이 과정을 구체적인 연도와 함께 언급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KF-21의 진행 상황을 현실적인 사업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안정적인 일정 관리 속에서 완성 단계로 이끌고 있다는 간접적인 평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험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고속 영역 안정성 확인, 다양한 고도에서의 기동 특성 점검,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공대지 유도무기 통합 점검, 항공전자 장비 간 데이터 연동 검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체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 분석, 장시간 비행에 따른 내구성 평가, 레이더와 임무 장비의 동시 운용 검증도 포함됩니다. 시험 시간의 축적은 곧 신뢰도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각종 기동 조건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설계 보완과 생산 준비 과정에 즉시 반영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적용한 뒤 재검증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이 쌓이면서 기체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점은 관리 역량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산 사업은 기술력과 함께 일정 준수가 신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6년 전력화라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개발과 생산 준비, 운용 체계 정립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시험 이후 운용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일정이 조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F-35 라이트닝2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완성도와 정비 인프라 구축 문제로 추가 보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도입국은 완전한 작전 수행 능력 확보 시점을 다시 설정해야 했고 정비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도 제기되었습니다. 수호이 57 역시 엔진 개발 일정과 양산 안정성 문제로 전력화 속도가 계획에 비해 늦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첨단 전투기일수록 시험과 생산 준비의 완성도가 부족하면 운용 단계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연은 전력 공백과 직결되며 추가 비용은 국가 예산 운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할 때 KF-21이 시험 종료 후 전력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관리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입니다. 전력화 단계 진입은 단순히 기체를 부대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비 인력 교육, 부품 공급망 확보, 운용 교범 작성, 시뮬레이터 구축, 탄약 및 장비 통합 점검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제 전투기 전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KF-21은 시험 과정과 병행해 운용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양산 체계 점검과 품질 관리 기준 정립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국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 기준과 운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시 성능 개선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무장 통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승인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이런 기반은 향후 개량형 개발과 수출 협상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매체의 이번 보도는 한국이 독자 개발 전투기를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린 국가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확인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연구 개발 성공은 많은 국가가 경험했지만 시험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전력화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는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설계 역량, 시험 인프라, 생산 기반, 운용 준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 시뮬레이터 장비는 단순히 조종 감각을 익히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 운용 전반을 사전에 체득하도록 설계된 훈련 구성으로 구현돼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실제 KF-21 기체의 배치를 기준으로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계기와 디스플레이의 위치, 정보 표시 방식, 조작 순서까지 실기체와 동일한 흐름을 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관과 스로틀의 조작 감각 역시 실제 비행 시 체감되는 반응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되어 있고 시야각과 시점 이동 또한 실제 조종 환경에서 느끼는 공간감을 고려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는 가상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체를 다루는 감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실비행 단계로 전환했을 때 불필요한 적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중요한 특징은 비행 조작만을 분리해 연습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상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이해부터 이륙 전 점검, 활주와 이륙, 항로 유지와 고도 변화, 각종 장비 운용, 상황 인식과 판단 과정, 임무 수행 이후 귀환과 착륙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임무 흐름이 연속적으로 구성됩니다. 훈련 과정 중에는 기상 조건 변화, 통신 환경의 제한, 예상치 못한 상황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조종사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조작과 판단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조종기술 습득을 넘어 전투기 운용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 시뮬레이터 장비가 실질적인 훈련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이와 공군의 긴밀한 협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와 교관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실제 훈련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조작 감각의 미세한 차이, 정보 표시 방식의 가독성, 훈련 시나리오 구성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고, 이러한 피드백은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서 실제 구현 과정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공군 훈련 환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으로 발전해왔습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초기 조종사 양성 단계에서 시뮬레이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실기체 비행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가상 훈련을 통해 조종사는 기체의 반응 특성과 조작 논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요소를 줄일 수 있으며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기체 비행 횟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조종사 양성 체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시뮬레이터 장비의 구현 수준이 실제 기체와 충분히 맞지 않아 훈련 효과가 제한된 경우도 확인됩니다. 일부 기종은 시뮬레이터에서 익힌 조작 감각이 실기체와 달라 추가 적응 훈련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훈련 기간과 비용이 증가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가 제조국 일정에 따라 지연되면서 최신 운용 개념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조종사 훈련 내용이 실제 운용 환경과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구매국이 자국 훈련 환경에 맞게 장비를 조정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 시뮬레이터 장비는 개발 단계부터 실기체와의 연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강점을 보입니다. 기체 구성이나 장비 요소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훈련 장비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조종사 훈련의 연속성과 현실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의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국내 공급망이 단순한 하청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기술 축적과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성기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여러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도면을 받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운용 환경에 맞는 설계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작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 관리 능력, 항공방산 분야에 요구되는 품질 인증 체계, 반복 시험과 검증 절차까지 함께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은 향후 KF-21 개량형 개발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 개발 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자산입니다. 특히 전투기 유압 구성은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영역입니다. 급격한 기동 중 발생하는 하중 변화, 반복적인 충격과 진동, 고온과 저온이 빠르게 교차하는 환경에서도 유압 압력과 반응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작은 오차나 지연도 조종 안정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유압 장비의 내구 시험과 반복 작동 시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설계 단계부터 시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술 이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식과는 다른 성장 경로로 실제 전투기급 요구 조건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좋은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은 정비 접근성까지 고려한 구성 설계입니다. 랜딩 기어와 유압 장비는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정비 빈도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분해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치와 구조가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공군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었고, 이는 현장 정비 인력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산 전투기 중 일부는 정비 접근성이 떨어져 간단한 점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출격 준비 시간이 길어지거나 운용 효율이 낮아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F-21의 접근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운용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유압 장비의 특정 부품이 단종되거나 공급이 지연되면서 기체가 장기간 계류 상태에 놓인 경우도 확인됩니다. 제조국의 정책 변화나 생산 라인 조정에 따라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품 확보 문제로 전력 운용에 제약을 겪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전투기의 성능과 별개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KF-21 시뮬레이터 장비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실전과 최대한 유사한 훈련 환경을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중 전투 상황은 단순히 조종 기술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정보 인식과 판단, 임무 우선순위 설정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시뮬레이터 장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훈련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전술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보가 동시에 제시되는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단독 훈련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조종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계 훈련 구성까지 고려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여러 기체가 협력하는 상황, 지상 통제와의 연동, 제한된 정보 속에서의 판단 과정 등이 훈련 내용에 반영되면서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압박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훈련은 실기체로 구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안전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충분히 반복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KF-21 시뮬레이터 장비는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공군의 협력 사례는 2단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군은 훈련 중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 측은 이를 장비 구성과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련 난이도 조절, 상황 발생 빈도, 판단 시간의 압박 수준까지 세밀하게 조정되며 이는 단순한 연습용 장비를 넘어 실제 전력 유지에 기여하는 훈련 도구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개발과 운용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로는 조종사 평가와 교육 과정에 시뮬레이터 장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훈련 결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축적되어 조종사의 조작 특성과 판단 경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별 보안 훈련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대 전체의 훈련 수준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 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장비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보면 시뮬레이터 장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실전 적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일부 기종은 훈련 장비의 구현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전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실기체 훈련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훈련 비용 증가와 함께 기체 소모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조종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훈련 장비 개량이 제조국 일정에 종속되면서 구매국이 독자적인 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약을 받는 구조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KF-21 시뮬레이터 장비는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운용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련 개념 변화나 운용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비교적 빠르게 장비 구성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장기 운용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적인 훈련 품질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은 전력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